그렉 브레이드는 과학과 영성을 결합한 독창적인 접근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책과 강연은 수백만 명의 독자와 청중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렉 브레이드는 컴퓨터 과학과 지질학을 전공했으며 한때 항공우주 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죠. 이런 배경 때문에 그는 과학적 지식과 영적 탐구를 결합한 통섭적인 방법으로 우주의 근본 원리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그의 통찰이 모두 모인 책 디바인 매트릭스는 과학과 영성을 결합하여 우주와 인간의 연결을 탐구하는 걸작입니다. 이 책은 고대의 지혜와 양자 물리학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식과 감정이 현실을 창조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랙 브레이든에 따르면 우주에는 물질, 에너지, 의식,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에너지 장이 있으며 이것을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디바인 매트릭스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식과 감정은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놀라운 통찰과 흥미로운 이론들로 가득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실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간의 생각, 감정과 집중된 의도가 DNA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들이죠.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실험은 인간의 감정과 DNA의 놀라운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인 1996년 글렌 레인 박사가 주도한 실험, 의식적 의도가 인간 DNA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감정이 DNA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실험은 배양된 종양세포의 성장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신 생화학 기술을 활용하면 이 종양세포의 성장을 정량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감정과 종양은 임상적으로도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고 추측되기 때문이죠. 치유자의 역할을 맡은 레너드 라스카와 대조군으로 치유의 의도를 가지지 않는 비치유자에게 각각 종양세포가 있는 실험 접시가 주어졌고 치유자가 집중적으로 감정을 보내는 동안 비치유자는 책을 읽으며 자신의 의식이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이 끝난 샘플들을 다시 조직 배양실로 옮겨 실험자가 무작위로 라벨링을 한 후 방사성 티미딘 처리를 거쳐 추가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그 후에 DNA 분자의 방사성 동위원소 흡수량을 계수기로 측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종양의 성장 상태를 관찰한 것이죠. 치유자 라스카우는 실험 전반에 의도를 집중하고 에너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명상을 통해 초개인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태를 유지하며 종양세포와의 연결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집중된 의도를 가지고 종양세포에게 접근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가 종양으로 변하기 이전 정상적인 성장 속도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즉 자연적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도록 의도하였고 두 번째는 미시 우주순환의 활성화, 즉 양자 물리학 수준에서의 순환을 의도하였으며 세 번째는 신의 뜻이 흐르도록 하는 것, 네 번째는 특정한 방향성이 없는 에너지인 무조건적인 사랑, 마지막으로는 물리적 성질을 벗어나 에너지로 돌아가는 비물질화를 의도하였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각 의도는 각기 다른 생물학적 반응으로 나타났습니다. 5가지 의도 중 3가지는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했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적 질서로의 회복이 39%의 성장 억제로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병든 세포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의식 그 자체만으로 실제로 종양세포의 성장이 느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21%의 성장 억제를 보인 신의 뜻이 흐르게 하는 것이었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포 성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도로 집중된 감정과 의도가 실제 종양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질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주가 물질뿐 아니라 파동,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은 강력한 에너지로 종양세포의 에너지에 직접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감정만으로 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책 시크릿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그러나 놀라움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995년 러시아 과학자 블라디미르 포포닌이 실시한 이른바 유령 DNA 이펙트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튜브에서 공기를 모두 제거하여 진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공 상태가 되더라도 그 안에는 빛을 양자화한 광양자가 남아있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정밀하게 제작된 광양자 감지 장치를 고안해 진공 안의 광양자의 형태를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결과 예상대로 광양자들은 완전히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죠. 이에 과학자들은 인간의 DNA를 튜브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광양자들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보였죠. 살아있는 물질인 DNA 출현에 반응해 스스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DNA가 광양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광양자들은 마치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의 DNA가 우리의 세계를 이루는 물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직접 관찰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DNA는 물질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NA를 제거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다시 혼돈의 상태로 돌아갈 줄 알았던 광양자들이 DNA가 여전히 튜브 안에 있다는 듯 그대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근거로 포포닌은 인간의 DNA와 광양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새로운 장애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실험은 또 있습니다. 1993년 과학저널 어드밴스에 한 편의 연구 논문이 실렸습니다. 미 육군이 실시한 이 실험은 감정과 DNA 연결이 공간적 분리 후에도 이어지는지, 만약 이어진다면 얼마나 멀리까지 이어지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죠. 특별히 고안된 장치에 담긴 DNA가 수십 미터 떨어진 다른 방에 있는 DNA 샘플 제공자의 감정에 반응하는지 정밀하고 정확한 계측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지든 DNA는 정확하게 같은 타이밍에 실험자의 감정에 반응했습니다. 결국 500km까지 실험자와 DNA 샘플을 떨어뜨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감정과 DNA 세포의 반응의 시간차는 0이었죠. 그러니까 감정이 생기는 즉시 세포가 그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제프리 톰슨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실제로 끝나거나 시작되는 곳은 없다. 즉, 물리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몸은 사실 에너지 차원에서 거대한 양자장에 속해 있는 우주의 모든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 실험들을 정리하면서 그렉 브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 살아있는 조직 사이에는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둘째, 세포와 DNA는 이러한 에너지장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 셋째, 인간의 감정은 살아있는 DNA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넷째, 이 영향력은 얼마나 떨어져 있든 거리와 상관없이 지속된다. 이 영향력은 우주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근원적인 양자장 속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DNA, DNA와 우주는 결국 이 양자장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그렉 브레이드는 이를 디바인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을 통해 디바인 매트릭스에 접속할 수 있으며 물질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